부채로 일으키는 바람은 자연의 그것과 닮아 있기에 과하지 않고 넘치지 않는 시원함을 전해줍니다. 무더운 여름날 늘 한결같은 벗이 돼주는 고마운 부채. 삼촌관에게 부채는 삶의 가장 큰 가치이자 열정입니다. 한여름에 우리들이 정열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찬바람이 나면은 장롱 속에 사라지는 것,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가 있죠. 싱그러운 자연이 너울거리는 여름날의 지리산 자락. 대나무 밭에는 서늘한 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 대나무처럼 널리 소용되는 나무가 또 있을까요? 조상들의 지혜로움은 대나무의 효용 가치를 폭넓게 했고 바람을 만드는 부채에도 대나무의 향을 깃들게 했으니 부채를 만드는 삼촌관에게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선 대나무는 고마운 자연입니다. 합축선 재료로 쓸 때는 왕대만 써요. 분죽도 안 되고 맹종죽도 안 되고 이 왕대로만 쓰거든요. 또 단연생은 안 되고 한 3년 이상 된 거 그런 걸 골라서 이제 배를 베다가 써야 되죠. 부채를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공통점을 가진 삼촌과 나는 대나무 밭에 깃든 추억을 공유하고 대나무가 선사하는 이로움을 함께 나눕니다. 대밭도 잘 갖고 와야 돼. 이것도 옛날에는 대밭을 갖다가 논농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대밭 했으면 대학교까지 다 가르치고 있어요. 해마다 대를 베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년생 대를 보통 많이 베죠. 이제 대도 무조건 다 베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봐서 햇빛이 약간 들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대를 베야만이 다음 해 축순이 올라올 때 대가 꼿꼿이 높이 올라가요. 부채를 만들었던 할아버지는 슬하에 7남 1녀를 두었고 그중 4명의 아들이 가업을 이뤘습니다. 삼촌은 할아버지의 6번째 아들, 나는 둘째 아들의 아들로 3대째 대를 잇게 됐으니 우리 가문에게 부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자 전통이죠. 삼촌은 합죽선이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의지의 인물입니다. 이 합죽선은 특히 대껍질을 이용해서 부채를 만들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대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부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도 이 부채를 갖다가 만들려고 이게 중국산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리잖아요. 자기들도 만들어서 이쪽으로 수출하고 싶은데 만들려고 촬영을 다 해갔어요. 근데 못 만들더라고요. 근데 못 만드는 이유가 그쪽에는 또 왕대가 없대요. 이 합죽선이 바람이 좋은 이유가 바람을 2번을 일으켜요. 살이 이렇게 노을 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한 번 더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유연성, 대나무 유연성 때문에 그렇게 생기거든요. 유연하면서도 강하고 부러지지 않고. 오랜 역사만큼이나 문화적인 가치가 큰 것이 부채. 조선시대 때는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으며 중요한 의식마다 의미 있게 사용됐죠. 또한 부채는 개인의 역사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채가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부채입니다. 제가 부채를 만들면서 2번 선물했는데 2번째 받은 아버님이 쓰시던 물건인데요. 그래도 이것은 이제 아버님이 쓰시는 것이라 제가 항시 애지중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버님이 많이 떠올리죠.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빠한테 선물을 해라. 그러면 아빠의 손때가 묻지 않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가 아빠의 손때를 묻은 것을 물려받게 된다. 이게 그러면 가족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버지 걸 중요하시 여긴다는 것은 결국 가정의 그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버님을 존경한다는 것, 그게 그것 아버님을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버님이 쓰신 물건을 애지중지한다는 것은. 가업의 시초를 열었던 할아버지는 풍류와 여유를 알았던 분으로 추억됩니다. 할아버지의 권유로 부채 작업을 시작하게 된 작은아버지는 부채 만드는 일에 심취했죠. 단선 부채보다 복잡한 합죽선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지난 30년간 부채 이외의 길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건을 준비하시더니 배달 다녀오시더라고요. 담양으로 다녀오시더니 작은어머니한테 돈 벌어 왔다고 조화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벌었냐니까 5,000원 벌어 오셨다고. 그때가 이제 94년도인데 내가 하루에 넥타이 하나만 팔아도 5,000원을 버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준비해서 5천 원 벌어왔냐고 그런 푸념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좀 제가 어렸을 때 봐서는 좀 미련한 분이 아닌가. 이걸 가족이 먹고 살 만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아닌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일을 뭐 3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오시니까 지금의 인정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존경스럽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부채를 팔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가장 옛날에 노인들이 많이 찾아요, 부채를. 그래서 광주 공원에 가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애기 데리고 가서 애기는 옆에 놀게 하고 돗자리 펴놓고 팔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것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난 게 지금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뭐 이 대학교 나와서 뭐 시작하는데 뭐 1년 해보고 힘들다, 못 하겠네, 뭐 안 팔려서 못 하겠네. 그런 얘기 하면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더 힘들게 살았다. 우리는 당장 뭐 광주 시내 사는 금남대가 자판 해놓고 그럴 용기가 있냐. 누구 그럴 용기를 갖고 이런 일을 해야지. 평생 부채만 생각하고 살아온 분답게 삼촌의 호는 청라입니다. 청라는 부채를 닮은 식물이죠. 이게 아까 해가 앞뒤 쪼개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합죽이라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긴 것을 장시라고 그러고 이걸 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시와 내시가 이렇게 서로 합해진다 그래서 합발합자의 대죽자, 대가 합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가 부채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민어 불에를 고운 민어 풀입니다. 전통적으로 활이나 부채나 할 때는 유연성을 필요한 데는 꼭 이 민어 풀을 사용하죠. 고급스런 재료를 사용해 정교하게 만드는 합죽선은 부채 예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삼촌은 과정마다 온 정성을 쏟아붓는데요. 나는 삼촌의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 그 정신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여기다가 저기 소 사골뼈를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골뼈가 압력밥솥이 나온 통에 사골뼈가 사용할 수 없도록 다 사가버려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무나 이게 현재 대추나무거든요. 대추나무나 기목나무나 참죽을 사용해서 많이 쓰죠. 대나무로 살과 손잡이를 만들고 강하고 질긴 한지를 붙여 만드는 합죽선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한 부채. 세월이 흐를수록 손때가 묻고 추억이 쌓여 친구처럼 가족처럼 곁에 머무는 귀한 존재가 되죠. 하나의 부채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장인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씩 시작하면 하루에 일주일 해야 하나가 나올 거예요. 보통 시작하면은 300개, 500개, 이렇게 1000개 이렇게 한 번씩 잡죠. 그래서 부채가 그 집 가면 부채를 만드는데 부채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한 번 시작하면은 4, 5개월 걸리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어렵게 완성한 부채는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도 일으켜보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최고의 작품이 아니면 절대 판매하지 않는 게 삼촌의 원칙이죠. 그런 삼촌을 통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합주선 만드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방구 부채와 또 합주선을 조금씩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삼촌이 계심으로써 또 이제 부채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옛날 아버지께 못 들었던, 아버지랑 저는 3년 동안 같이 일을 못했어요. 근데 삼촌은 지금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문헌에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뱀의 가죽으로 만든 용피선, 이렇게 이제 가오리 가죽으로 만든 어피선, 이렇게 나전 칠기가 들어간 나전 칠기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 속으로만 만들 수 있는 부채들도 있어요. 문헌에 있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떤 모양이다, 그런 기록만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걸 복원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아,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또 지키는 것도 있지만 복원하고 또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히 존경스럽죠.
삼촌이 합죽선의 대가라면 나는 집안의 본류인 단선 부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곡두선이 나의 전문 분야입니다. 살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해서 휘어선 온도 해가지고 곡두선이라고 합니다. 곡두선. 부채살에 열을 가해 휘게 해 만드는 곡두선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부채. 나는 옛 문헌을 뒤져 곡두선에 대한 자료를 찾아냈고 복원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살도 휘어야 되고 이제 모양대로 살도 놔야 되고 완전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일반 방구 부채하고 곡두선은요. 건조도 이렇게 판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해야 되고. 대학 시절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시작한 부채 작업. 잠깐만 돕다가 다른 길을 갈 생각이었지만 작업을 하다 보니 부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은 평생의 업이 됐습니다. 부채와 함께한 10여 년 동안 아픈 시련도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채를 하면서 손가락 절단이 3번이 됐어요. 지금 엄지손가락이 없고 이 손가락 다쳤고 손가락 톱에 3번이 다쳤는데 3번째 다쳤을 때 2년 전 생일날이었거든요. 생일날 남들 같으면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할 텐데 4월 말이다 보니까 일에 바빠가지고 일하다가 저녁 일하다가 손가락을 이제 톱에 절단이 됐는데 그때 어머니께 더 이상 일을 그만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반기더라고요. 예, 그만하기를 바랬나 봐요, 어머니께서도. 근데 이것을 그만둬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맥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방구 부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동남아나 중국에서 만든 부채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다른 길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시련에 아파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절실한 이유는 바람까지 수입되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빠랑 이렇게 양쪽에 톱을 갖고 일일이 썰었는데 요즘 이제 기계가 나와가지고 훨씬 편해졌지. 삼촌이 곁에 있기에 외롭지 않은 길. 삼촌은 나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내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조카가 떠올리더라고요. 할아버지 피, 아빠 피를 받아서 그런 소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 사람처럼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일만 열심히 하면은 정말 우리 시대처럼 일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난 감히 이야기를 해요. 자연이 선사한 훌륭한 재료들이 지천에 널린 남도에 우리는 그 자연을 얼기설기 엮어 바람을 만듭니다. 여름날의 더위를 식혀주는 싱그러운 바람처럼 가치 있는 삶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누군가는 지켜야 할 전통이며 문화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가렵니다.